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네요. 이 화면 뒤를 보시면 알겠지만 눈이 많이 오네요. 네, 눈이 많이 오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법원에 입찰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항상 뭐 말씀드리는 게 남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은 사실 입찰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사람이 많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나왔어요. 네. 한번 기회를 엿보려고. 근데 뭐 항상 머리로 입찰 가격을 알 수 없다고 생각은 저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날은 사람들이 다 움직이기 싫어하는 날이니까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떻게 결과 여부를 떠나서 입찰하는 데 의의를 두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평일에도 수업이 없고 하니까 남들보다는 좀 시간을 제 나름대로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이 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회사 다녔으면 뭐 상황에 맞게 움직이기는 어렵잖아요. 날씨가 좀 궂은 날을 골라서 입찰할 수 있는 제 상황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은 사람들이 다 입찰하러 가기가 귀찮아 하잖아요. 당연히 귀찮아 한다기보다 귀찮아 하는 것도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오늘 같은 날은 좀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결과 여부를 떠나서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저는 항상 폐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입찰을 해도 되는 상황은 아니긴 한데 돈이 빡빡해서 근데 항상 경매할 때는 돈이 넉넉해서 경매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서 없는 돈 쪼개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부동산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생각을 안 하고 불로소득이라고도 간혹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이게 저는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제 돈을 투자를 하는 게 이리저리 융통해서 활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통장에만 넣어두면 왠지 돈이 저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놀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돈이 노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돈을 일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쓸 생각을 갖고 가고 있는데 쓰는데 의의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별로 욕심은 별로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서 되면 좋고 안 돼도 좋은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이 입찰에 임하고 있습니다. 항상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분명히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집에서 부모가 잘 살아서 물려받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제 주변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근데 부동산 재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다 이 허름한 반지하들 뿐이니까 좀 다를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거 다 본인이 노력해서 구축해낸 재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행동해서 한 게 아니고 남들이 좀 덜 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현재 결과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꼭 안 좋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가진 게 많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의 현재 상황에 올 수 있었던 거는 남들 쉬고 있을 때 저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였으면은 저도 계속 회사 생활만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회사 생활만 계속 하는 게 오히려 더 무서워서 나는 퇴사를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부분이 무서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 왜 무섭냐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한 번도 의심을 가져본 적 없는데 이건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사실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뭐 안정된 회사를 다니고 월급도 괜찮고 하면 뭐 회사 다니는 게 당연히 좋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어떤 측면에서 회사에 계속 남아있으면 더 위험하다고 그게 더 위험하고 그게 더 두렵다고 생각을 했냐면, 눈이 오니까 차가 많이 막히네요. 이거 제 시간에 법원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여유 있게 왔다가 차가 꽤 밀리네요. 제가 머리를 쓰고 이렇게 나왔는데 좀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눈이 오니까 차는 더 막히네요. 이럴 때일수록 더 안전운전 해야죠. 시간 늦어서 서류를 제출 못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저는 뭐 항상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얘기가 빠졌네요. 회사를 다니는 게 그럼 나는 안정적인 회사 뭐 예를 들어 공무원 재직하시는 분이다. 나는 정년까지 보장되고 퇴직을 하고 나서도 연금이 나오니까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저는 뭐 회사가 저를 책임져주는 회사를 제 인생을 책임져주는 회사를 제가 다녔던 건 아니니까. 근데 자기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회사는 저는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저는 특히나 더 불안한 회사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수강생분들,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을 보면 저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공무원도 좀 다양하세요. 뭐 국가직 공무원에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경찰 공무원 하시는 분도 계셨고 소방 공무원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면 그 직업은 누가 봐도 제일 안정적이잖아요. 세상에서 뭐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직군이고. 근데 그분들이 저도 사실 그분들이 수업을 들었을 때 의아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안정적인 회사를 계시는데 왜 수업을 들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저도 분명히 의문을 가졌는데 그분들도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뭐 그냥 이건 지극히 제 생각이니까.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 연금을 받긴 한데 그 연금에 있어서도 뭐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랑 그러니까 그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저랑 연령대가 비슷하신 분인 거죠. 30대 초반에서 중반, 뭐 20대 후반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40대 초반 분도 계셨고.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공무원이 만약에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의 연금처럼 받는다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연금이 지금 계시는 분이 뭐 지금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계시는 분이 나중에 은퇴를 하실 때 연금을 받으실 때가 되면 그만큼 또 연금을 받으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그런데 그걸로는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우시다는 거죠. 회사 퇴직을 하고 나서 그것만으로는 남은 노후를 보내기가 쉽지 않다고 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분은 또 이 일을 뭐 안정적이어서 좋긴 한데 이 일을 본인은 계속 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은 대다수가 끝까지 저처럼 중간에 퇴사를 해가지고 뭐 그런 생각은 아니신 것 같긴 한데 뭐 간혹 이 일을 내가 30년 동안 근무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종종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함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어쨌든 정년이 보장된다는 달콤한 유혹 때문에 이게 한번 발을 디디면 거기서 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조금 들고 이게 꼭 안정적이라고 해서 좋은 거는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저는 회사 다니는 게 더 두려웠다고 생각하는 측면은 바로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계속 내가 다녔을 때 내가 언제까지 다닐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요새 그런 정년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게 점점
나이도 짧아지는 것 같고, 제 친구 중에 뭐 제약회사 영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는 일이, 저희가 30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30대 중반이 나이가 제일 많은 편이라는 거예요, 본인 회사에서. 그러니까 대다수는 뭐 관리직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회사에 있는 수명은 점점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뭐 40대 초반이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그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나갔을 때, 나가고 나서의 삶도, 나가고 나서 저의 삶도 사실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죠. 지금 100세 인생을 살고 있는데, 뭐 우리가 나이가 더 들면 100세가 사실 더 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명이.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퇴직하고 나서의 삶이 더 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퇴직하고 나서의 삶도 뭐 제가 지금까지 산 만큼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안정적이고, 뭐 경제적으로 안정을 떠나서 저는 뭐 그때의 경제적 안정을 사실 뭐 준비한 것도 있고, 또 그때의 삶을 그냥 TV만 보면서 뭐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뭐 연금 받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그냥 한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만 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뭐 이게 제가 퇴직하고 나서의 제2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제 남은 인생에 업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회사를 그만두고 평생 할 일을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사람들을 좀 도와드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도와드릴 수 있고, 남들하고 조금 다른 방향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 영상도 찍고 뭐 수업도 하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즐겁고 마음에 들어요. 그게 가장 좋은 측면인 것 같아요. 꼭 이 경제적인 측면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제가 하는 일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요새. 꼭 이게 회사에 남아있는 게 무섭다는 측면이, 그냥 내가 경제적인 위기에 대해서 회사는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니까 준비해야겠다, 경제적인 면을 준비해야겠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그 측면을 제가 해결해 놨으니까 지금처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돈에 연연하지 않고 그래도 뭐 영상도 찍을 수 있고 뭐 수업도 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첫 번째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뭐 정년이 뭐 40대든 50대든 60대든 언젠가는 내가 퇴사를 할 건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거, 저는 정확히 말하면 그 이후의 삶이 조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TV만 앉아서 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을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업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회사만 열심히 다녔으면 그 일을 내가 퇴사하고 나서는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회사 기반이 있으니까 본인의 일을 하는 거지, 회사를 떠나서 회사 퇴직을 하고 나서는 그 일을 바로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업에 있어서의 측면이, 저는 할 일이 없을까봐, 퇴사를 하면 젊은 나이든 나이가 들어서 뭐 노년 장년 때 내가 퇴사를 하든, 저는 할 일이 없을까봐, 뭐를 해야 될지 모를까봐 그게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회사 다니는 게 좋지 않다, 자유로운 생활 해라, 그게 좋다, 그런 뜻은 저는 당연히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에 맞는 저는 생활 방식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퇴사하고 나서 뭐 그게 뭐 짧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그게 구체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을까, 행동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람들은 보통 30년 후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를 보면 저도 그 나이가 올 건데 왜 그 생각을 저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는지, 저는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정확히. 30년 후에도 내가 이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몇 명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한번
본인의 30년 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시간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